은퇴가 아직 멀게만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문득 현실로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특히 50대에 접어들면 이제 진짜 준비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죠. 젊을 때는 막연히 국민연금 나오겠지, 퇴직금 있겠지 하면서 넘겼던 문제들이 갑자기 숫자로, 생활비로, 그리고 내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더 중요한 건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최소 20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이어질 또 하나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긴 시간을 모아둔 돈으로 버티는 시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금 전략도 그냥 많이 넣으면 좋다 수준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은퇴 10년 전은 완전히 다른 시기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돈을 더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떤 구조로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가를 바꿔야 하는 시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축의 시기에서 인출 전략의 시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죠. 이걸 제대로 바꾸느냐, 그대로 가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 삶의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많이 모으는 것보다 끊기지 않는 흐름이 중요하다. 50대까지는 대부분 얼마나 더 모을 수 있을까에 집중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더 중요한 건 총액이 아니라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 3억이 있는 사람과 2억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단순히 보면 3억이 더 좋아 보이죠. 그런데 3억은 한 번에 묶여 있고 2억은 매달 연금처럼 80만 원씩 꾸준히 나온다면 어떨까요? 체감 안정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적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50대에는 연금을 모으는 상품이 아니라 월급처럼 만드는 구조로 재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필요하다면 배당이나 임대 수익까지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게 핵심이에요. 2. 연금은 언제 받느냐가 수익률을 바꾼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연금은 단순히 가입만 해두면 끝이 아니라 언제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일찍 받으면 당장은 편합니다. 하지만 평생 받는 총액은 줄어들죠. 반대로 늦추면 월 수령액이 늘어나고 장수할수록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걸 단순히 빨리 vs 늦게로 결정하면 안 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합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아직 일할 수 있다. 연금 수령을 늦춘다. 건강이 걱정된다. 일부는 먼저 받는다. 다른 소득원이 있다. 최대한 뒤로 미룬다. 이처럼 연금은 타이밍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0대는 바로 이 타이밍을 설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3. 연금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을 이렇게 관리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퇴직연금은 퇴직연금대로, 개인연금은 개인연금대로 각각 따로따로 생각하죠. 그런데 은퇴 이후에는 이게 전부 합쳐져서 생활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6065세 개인연금으로 버틴다. 65세 이후 국민연금 개인연금 병행. 70세 이후 국민연금 중심, 나머지는 보조. 이렇게 연금의 역할 분담을 만들어 놓으면 공백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걸 안 해두면 특정 시기에 소득이 뚝 끊기는 구간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1 모으기만 하다가 늦은 경우. 52세 김 씨는 꾸준히 저축을 해왔고 연금도 여러 개 가입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받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상 은퇴가 가까워지자 연금 개시 시점이 전부 제각각이라 소득 공백이 생겼고 결국 중간에 목돈을 깨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됐습니다. 총 자산은 적지 않았지만 흐름이 끊기면서 불안이 커진 케이스죠. 교훈연금은 얼마냐보다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중요하다. 사례 이 타이밍을 조정해 여유를 만든 경우 55세 박 씨는 국민연금 수령을 5년 늦추고
그 사이를 개인연금으로 버티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었고 70대 이후에는 훨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교훈연금은 지금 편함보다 평생 흐름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사례 3연금을 월급처럼 만든 경우 58세 이 씨는 여러 연금을 하나로 정리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오도록 구조를 바꿨습니다. 추가로 소액배당 투자까지 더해 제2의 월급을 만든 거죠.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가 들어온다는 느낌 덕분에 소비에 대한 불안이 크게 줄었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교훈연금은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마무리. 은퇴 10년 전은 단순히 마지막으로 열심히 모으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모아온 것들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이어갈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연금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모아도 불안한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구조를 잘 설계해두면 자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훨씬 안정적인 삶을 만들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연금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흐름을 설계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10년 전에는 연금을 모으는 대상이 아니라 흐르게 만드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구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그 흐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4. 얼마나 오래 살까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쓸까를 계산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은퇴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85세까지 산다니까 20년 정도 버티면 되겠지 이런 식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말하는 기대 수명은 평균입니다. 하지만 실제 개인의 삶에서는 평균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미 50대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평균보다 더 오래 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보험계리학과 생존 분석 서바이벌 어널러서스에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앞으로 더 살 확률은 오히려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오래 산 사람은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평균 수명 참고용. 생존 확률 상위 구간 예 90세 95세 실제 설계 기준. 이걸 반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80대 중반 이후에 돈이 먼저 바닥나는 장수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5. 인간의 소비 패턴은 나이에 따라 바뀐다. 생애주기 가설. 경제학에서는 이를 생애주기 가설 라이프 마이너스 사이클 하이파서서스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사람은 평생 동안 소비를 최대한 평탄하게 유지하려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소비 패턴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60대 초반 활동 많음 지출 증가 여행, 취미. 70대 안정기 지출 유지 또는 소폭 감소. 80대 이후 의료비 증가 다시 지출 상승. 즉, 나이 들면 돈 덜 쓴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초기에는 줄어들 수 있지만 후반부에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초반에 너무 많이 씀 후반에 부족. 초반에 너무 아낌 삶의 만족도 저하. 그래서 연금 설계는 단순히 매달 동일 금액이 아니라 시기별로 다른 소비 패턴을 반영한 구조가 더 합리적입니다. 6. 인출 전략에도 수학적 공식이 있다. 4% 룰의 한계. 은퇴 설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4% 룰입니다. 자산의 4%를 매년 인출하면 30년 동안 버틸 가능성이 높다. 이건 과거 미국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험적 규칙이에요. 하지만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금리 환경이 달라졌고 기대 수명이 늘어났고 개인의 소비 패턴이 훨씬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4% 룰은 출발점일 뿐 정답이 아닙니다. 최근 재무공학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런 방식들을 사용합니다. 가변 인출 전략 다이내믹 위드드로얼. 시장 상황에 따라 인출액 조정.
가드레일 전략 GUARDRAIL 스트래터지. 자산이 줄면 소비 줄이고 늘면 소비 확대. 이런 접근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정된 계획보다 유연한 대응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실 수익률이 아니라 순서다. 많은 분들이 수익률 몇 퍼센트 나올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수익률의 순서 시퀀스 오브 리턴즈 리스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같은 평균 수익률 5%라도 초반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나오고 나중에 10%, 초반에 10%, 5% 나오고 나중에 마이너스 10%. 이 둘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는 계속 돈을 인출하기 때문이에요. 초반에 손실이 나면 줄어든 자산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면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걸 수익률 순서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직전 510년은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공격적 수익 추구, 변동성 관리 중심. 즉, 이 시기에는 얼마나 벌까보다 얼마나 잃지 않을까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마무리 결국 은퇴 전략은 심리과학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퇴 준비는 감이 아니라 확률과 구조의 문제다. 얼마나 오래 살 가능성이 있는지 생존 확률, 언제 얼마를 쓸 것인지 소비 패턴, 어떻게 꺼내 쓸 것인지 인출 전략, 어떤 순서로 시장을 맞이할지 리스크 관리. 이 모든 게 맞물려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연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과 확률을 다루는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은퇴 10년 전은 단순한 준비 기간이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 마지막 전략 수립 구간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구조를 바꾸는 사람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사람의 차이는 10년 뒤가 아니라 70대와 80대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서 결정됩니다.